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인식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이제 인식이 바뀔지,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워킹 비자를 활용해야 될지 여러분께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였나요? 한번 호주 환율이 거의 1,300원대까지 막 뛰어 막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워킹 홀리데이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이게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1,300원 올라가면서 쭉 1,200원 내려오면서 요때 거의 한 2, 3년 정도에 있었던 그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이 기억하는 게 호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 가면 와 진짜 많이 번다. 그래서 그냥 돈이 조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 호주에 와서 농장이나 공장 가고 투잡 뛰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그때 잠깐이었어요. 사실 환율이 여기에서 한 800원대만 돼도 사실 호주에서 워킹으로 돈을 벌어갖고 한국을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원래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여기 호주에서 쓰고 가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할 사람들은 좀 영어 공부하고 여행 갈 사람은 여행하고. 그래서 원래의 워킹 홀리데이 목적은 이제 호주의 축산업이나 아니면 그 농수산 이런 쪽에 이제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시키고 돈도 많이 주죠. 네, 돈도 많이 주면서 그렇게 이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점점 내려가면서 호주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가신 분들도 있지만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학생 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한인 업체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워킹 학생들이 쭉 빠지고 나면 솔직히 이 한인 그 업체들, 그 한인 그 사회, 이 시스템이 무너질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목표로 오느냐면 호주에서 나는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실 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호주에 와서 주에 1,000불 이상 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거의 못 봤어요. 합법적인 거를 말해요. 캐시잡으로 800불, 700불 이렇게 버는 거는 택스 내고 한 1,000불 정도 버는 거랑 비슷한데, 사실은 캐시잡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주는데 캐시잡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불법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주에 1,000불 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세금 떼면 한 800불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거기서 반값이 보통 4인 1실, 2인 1실, 독방에 따라서 다른데 한 200불 정도 선에서 낸다고 보고요. 그러면 600불 남죠?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생활비는 먹고 하는 것들 한 200불 정도 쓴다고 칩시다. 그럼 한 주에 400불 벌어요. 담배나 술 안 한다고 쳤을 때 이것도 조금씩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나가겠지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봅니까? 1,600불. 그러면 지금 800원으로 환율을 계산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1,000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 아니, 여기 유학 온 친구들도 그 1,000불을 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주당. 무슨 컬리지를 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졸업을 한 다음에 주당 1,000불 버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워킹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국에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1,000불을 벌려 그러면 얼마나 재수가 좋아요. 이게 거의 운빨이에요, 운빨. 아니면 더블잡, 서드잡까지 해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시키면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호주의 환율은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을 거잖아요. 맞죠? 한 750원이나 800원 그 사이대인데,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는 예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온 목적은 경험하고 어느 정도 번 돈으로 여행을 하거나 먹어보는 걸로 본인의 경험을 위해서 오는 거지, 여기에서 돈을 벌려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추후에도 항상 말씀드릴 거지만, 워킹 홀리데이는 제가 이번 영상에도,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촬영을 했듯이 워킹을 함부로 오시면 안 돼요. 열정, 패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냥 훅 날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호주에 대한 안 좋은 시각만 갖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워킹, 뭐 세컨 워킹도 주고, 뭐 서드 워킹도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워킹을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그 되게 젊은 나이에 그 되게 소중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버리게 되는 겁니다. 뭐 넓은 세계에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넓은 산업을 보고 이런 것들은 뭐 좋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본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요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해보지 않고 뭐 책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는 거는 진짜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 때문에 뭐 SNS로 워킹 학생들이 뭐 당연히 이제 분노하고 하지만 사실은 뭐 환율이 막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가냐. 이 자체의 말이 사실은 이게 원래 말이 안 됐었다는 거. 어떠한 광고를 보고 어떠한 거를 보고 호주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돈을 벌 수 있다. 호주에 와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뭐 기술이 있는 직업, 뭐 요리사나 뭐 딱히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런 특수한 기술을 갖고 여기에서 취업이 어느 정도 쉽다는 가정하에는 워킹을 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워킹을 오시잖아요? 그럼 할 게 뭐 있어? 할 게 뭐 있어요? 뭐 한인잡. 그 다음에 저기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아, 여기 와서 저는 웨이터라도 할래요. 뭐 홀에서 일할래요. 아니, 영어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저는 키친핸드라도 할 겁니다. 아니, 그 접시 닦는 게 그냥 접시만 닦는 게 아니라 소통도 해야 돼요. 어떻게 영어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 잡을 하고 거기서 만난 한국 사람이랑 모여서 놀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놀다 보니까 1년 동안 돈 못 모았다가 나는 한국 가면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럼 호주 한번 살아볼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해요? 뭐 세컨 따볼까? 혹은 비즈니스 학교 비자 연장용 학교 가서 또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니까 또 열심히 또 캐시 잡으러 일을 합니다. 다 불법인 거예요. 맞죠? 예, 어떻게 보면 다 불법이에요. 하다가 보면 이게 뭐 됩니까? 나중에 비즈니스를 길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어요. 네. 결국은 뭐 비즈니스 스쿨을 2년, 3년 연장해도 돈을 많이 못 모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았다고 치더라도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워킹을 오실 때부터 이거를 상담을 제대로 받고 오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아요. 2년이 지나나 3년이 지나나 4년이 지나나 본인의 위치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SNS 보시면 나는 호주에 몇 년 있었고 그런데 시궁창 호주 나쁜 놈의 새끼들 하지만 저는 뭐 좀 물론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틀렸다는 거.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분들한테 제대로 된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댓글로 막 엄청나게 욕을 하실 거지만 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엄청나게 뭐 얘기를 하실 거지만 그렇죠. 각자의 사정이 있죠. 그 각자의 사정을 여기 현지에 아시는 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컨설팅을 좀 받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된다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에 오셔가지고 막 어학원 뭐 가고 막 이런 거 문의를 많이 주세요. 왜냐면 딱 왔더니 진짜로 영어도 안 되고 외국 생활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소통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셰프크루 유학원을 통해서 한 10주 정도만 영어를 하면 안 될까요? 뭐 4주 정도만 영어를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4주 갖고 영어가 되질 않습니다. 뭐 워킹으로 왔을 때 17주 정도까지는 이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데 17주를 해도 영어가 안 돼요. 왜냐면 영어가 아예 안 됐으니까 여기 와서 영어를 한다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워킹으로 오실 분들은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워킹으로 오셔가지고 뭐 4주 뭐 어학원 가고 뭐 10주 어학원 가고 이런 게 저는 솔직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학원의 입장에서야 그렇게 뭐 조금씩 4주라도 10주라도 막 수속시켜갖고 돈을 벌면 좋겠지만 사실은 제가 뭐 꼰대 스타일이기도 하고 항상 물어봐요. 이 4주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영어가 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4주를 하면서 뭐 외국 잡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가뜩이나 이제 본인 상황을 막 알았는데 그렇게 돈을 쓰라 하는 것도 조금 웃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제발 좀 연락을 하세요.
뭐 저희가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내서 저는 이제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라 해서 공짜로 도와줍니다. 솔직히 돈을 안 받아도 돼요. 사실은 딱 초반에 상담을 하면 이 친구가 해외에서 잡을 구할 수 있겠다 없겠다가 판가름이 나요. 조금만 도와만 줘도 여기서 정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대학교 휴학을 하거나 뭐 고등학교 마치고 호주를 와가지고 내가 한번 뭐 돈을 좀 벌어갖고 뭐 사업 자금을 벌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전 영상에도 뭐 깠듯이 뭐 정부 프로그램들, 무슨 어떤 모 프로그램들 여기 뭐 해외 취업 시켜준다 막 이런 프로그램들로 와가지고 중간에 공중분해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현지 실정을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유학원 대표라 해서 조금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냥 오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호주에서 이제 필요한 인재들, 이런 분들, 뭐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전기, 뭐 자동차 관련, 그 다음에 건설 쪽에 이런 사람들이 호주로 오셔야 돼요. 뭐 용접도 마찬가지죠. 뭐 용접, 뭐 호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얼마 버는지 몰라요. 뭐 돈을 제 주변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오지 않으시면 저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는 그렇게 큰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캐나다나 뭐 다른 나라의 뭐 워킹 홀리데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틀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의 능력이 있으면 여기에서도 그만한 대우를 받는다. 워킹을 와서 이제 최악의 케이스라고 하는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냥 워킹을 왔는데 사실은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돈 모아놓은 거 다 까먹고 쉐어를 들어갔는데 쉐어 사기당했고 막 디퍼짓 안 주고 막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디퍼짓 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 막 치면서 겨우겨우 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나가서 나 빨리 돈 모아야 되겠다 해서 한인잡을 들어갑니다. 한인잡을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또 노느라고 또 돈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워킹 이제 기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농장이나 공장을 가가지고 이제 세컨 비자를 땁니다. 따가지고 왔는데 1년이 늘어났어. 1년이 늘어났는데 환경은 똑같아요. 뭐 1년 있었다고 해서 영어가 느느냐? 안 늘죠. 그렇다고 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느냐?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쫄려. 그러다 보니까 뭐 할까 하다가 보니까 또다시 한인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일하니까 수중에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쌓였어. 유학원을 찾아갑니다. 유학원을 찾아가니까 1,000만 원 갖고 비자 수속을 못 하잖아요. 뭐를 배우지를 못해. 그러니까 유학원에서 상담을 받으면 비즈니스 학교가 있다. 이 비자를 늘리자. 그러면 한 2, 3년 늘려놔요. 그럼 또 2, 3년 늘려놓고 나서 뭐해? 학생 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20시간밖에 일을 못해. 나머지는 다 캐시, 불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막 일하다 보면 또 환경이 나아집니까? 안 나아져요. 비즈니스 가가지고 뭐 숙제 안 내가지고 출석률이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또 유학원이랑 마찰한 다음에 유학원 개새끼 소새끼 하고 자기가 안 나가고 과제 안 낸 거는 생각도 안 하고 하다가 보니까 또 1년이 또 지나가. 근데 돈이 뭐 하느냐? 돈이 안 모아져. 돈이 안 모아져. 왜 안 모아질까? 원래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한 2,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 영주권 이제 또 생각을 해. 영주권 관련 학교를 가니까 또 돈이 또 필요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비자 거절 2위 나라예요. 일을 진행을 하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막 싼 요리 학교 진행했다 하다가 비자 거절당해. 그러면 또 이민 법무사 사가지고 제소해야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승인 났다고 칩시다. 그럼 대학교 들어가서 또 학비 벌어야 되잖아. 학비 벌고 일하고 영어 공부도 안 되네. 그럼 영어 또 공부하는데 또 학비를 또 쓰고 이게 엄청나게 이게 만연하게 있는 일들이에요. 호주 안에서 정말로 이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비즈니스 학교에 대한 늪에 빠져가지고 또 호주에 난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 희망 고문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학원들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여기 묶었다 저기 묶었다 이 유학원은 싸게 해준다더니 저 유학원은 잘해준다더니 막 이런 것 때문에 유학원들 뭐 소문도 엄청 나게 많고 아주 그냥 제 옆에 그 비즈니스 스쿨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머리가 맨날 한 움큼씩 빠지세요. 학생들은 막 욕하고 뭐 처리 빨리 안 해준다라고 하지만 이게 시스템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학교 행정, 이민서 행정, 본인 서류 처리. 그래서
뭐 유학원이니까 유학원 편을 들 수밖에 없지. 예. 물론 학생의 입장도 다 알겠지만, 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초반부터 잘 셋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는 또 하나 또 영어 때문에도 나중에 영어 점수가 또 안 나와서 또 한국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자꾸 반복이에요. 그래서 워킹을 오시는 분들은 딱 정확하게 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어요. 첫 번째, 그냥 여기 와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호주를 한번 보고 그냥 뭐 한인잡하고 아니면 농장 좀 가서 돈 벌어서 호주를 한번 보는 거. 막 요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거나 아예 그냥 2잡, 3잡 뛰어가지고 돈을 좀 벌어갖고 싼 컬리지부터 시작해서 기술을 배워갖고 호주에 남아있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둘 중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지중간하게 그냥 한번 가볼까 하다가는 너무나 많은 거를 잃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제 이제 워킹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상담 스타일이 조금 이제 과격한 편이고 좀 터프한 편이라서 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인생의 조언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객님 오셨습니까? 뭐 학원 등록하셔야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쓴소리를 하는 게 뭐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실은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 이 사태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본인도 큰 계획을 갖고 잘 준비를 해왔는데 또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참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은 조금 더 준비를 잘 하셔서 이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있는 열정도 없어질 시기긴 하지만 우리 한번 열정 관리도 잘해서 또 새롭게 이제 다음을 기약해 봐야죠. 알았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자, 조금은 일단 존버하자.